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이태원 하면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의 젊은이들의 클럽 또는 좀 파티 문화가 많이 떠오르시죠? 근데 이곳에선 유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2년 전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인데요. 특히나 이 피해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이게 좀 덜 보도가 된 것 같아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2001년 3월 18일 일요일 아침 8시입니다. 이태원에 위치한 여관 금성장에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투숙객들은 하나둘씩 그곳으로 몰려들었죠. 비명을 지른 사람은 103호에 숙박 중이었던 외국인 여성 안내로였는데요. 사실 그 당시 103호뿐만 아니라 옆방이었던 101호, 102호, 104호는 모두 103호와 같은 일행이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외국인 교환학생들이었어요. 이틀 전에 모처럼 서울에 와서 7명에서 다 같이 이태원을 찾은 거죠. 참고로 이 당시 영화는 하룻밤 숙박료가 한 15달러? 한 2만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인기였습니다. 한편 비명소리에 몰려온 친구들은 103호, 방 한가운데 놓여진 여성의 주검을 발견하는데 나체 상태였고 얼굴에는 검은 재킷이 덮여져 있었어요. 또 주변에는 많은 양의 피가 흩뿌려져 있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잠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덮여있던 옷가지를 걷어내었는데 그걸 본 모든 이들은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정말 많이 훼손이 된 거예요. 이게 마치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밟아 뭉갠 듯 보였어요. 얼굴 전체가 막 함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이 시신이 도저히 누군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때 일행은 시신의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이들의 불길한 예감이 맞다면 시신의 등에는 타투가 있을 거거든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시신의 등을 확인했고 그곳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적힌 타투가 선명하게 있었죠. 피해자는 바로 21살의 미국인 제이미 린 펜치였습니다. 그녀는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 출신인데 대학에서 인류학과 종교학을 복수 전공한 후 2001년 3월에 한국에 와서 계명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던 성실한 외국인 여학생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태원 여관방에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된 제이미. 심지어 그녀는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같은 방에는 친구 안내로가 그리고 양 옆방에도 버젓이 일행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경찰은 우선 이 남겨진 일행들의 증언에 따라 행적을 재구성합니다. 이날 총 7명이 여관에 있었죠. 우선 101호에는 러시아 여학생이 있었고 이 102호에는 핀란드 남녀 커플, 문제의 103호에는 숨진 미국인 제이미와 네덜란드 여학생 안네로, 그리고 104호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남학생 제롬과 미국인 여학생 켄지가 투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전날인 3월 17일 일행은 다 같이 이태원 여러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1시 45분쯤이 되면서 피곤했는지 하나둘씩 여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중 안내로, 그러니까 숨진 제이미와 103호 같은 방을 쓰던 안내로도 빨리 들어갔고요. 그녀가 진술하길 자기는 술에 너무 취해서 먼저 103호에 들어갔고 오자마자 잠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행 중 제이미와 또 다른 여성 미국인 켄지는 여전히 이 술집에 남아 있었어요. 둘은 같은 미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유독 좀 가까운 사이였죠. 켄지의 증언에 따르면 친구들이 가니까 막 우리를 서성이던 남자들이 우리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 빈센트라는 미군 남성이 노골적인 관심을 표했다고 해요. 근데 다들 술 한 잔도 했겠다, 이 분위기가 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빈센트가 과도한 스킨십까지 들어오니까 좀 짜증이 났는데, 이때 또 제이미는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결국 친구 켄지는 제이미를 데리고 여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시각은 새벽 3시 15분쯤이었고요. 근데 빈센트가 끈질긴 거예요. 오죽하면 여관 앞까지 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켄지는 일단 무시하고 제이미를 겨우 부축해서 103호에 데려다 주었고요. 당시 켄지가 방에 들어왔더니 안내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이게 제이미를 눕히고 가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샤워를 해야 한다며 옷을 벗었대요. 그러다가 속옷만 입고 욕실에 들어갔고 켄지는 이러고 있었는데 욕실에서 촤 하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켄지는 조금 안심하고 자신의 방인 104호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안네로가 얼굴이 뭉개진 채 사망한 이 제이미의 시신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안네로였습니다. 아무래도 제이미와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고 또 현장에 함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103호는 겨우 침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정말 이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처참한 살인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좀 깊게 잠에 들었대도 전혀 모를 수가 있는 걸까 싶은 거죠. 근데 안네로가 말하길 정말 내가 너무 깊게 잠들었어가지고 하물며 제이미가 켄지가 들어오는 소리조차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같이 있었다고 무조건 범인일 수는 없죠. 실제로 현장에서 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수상한 사람은 친구가 증언한 빈센트라는 미국 남성인데 사실 추가적인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먼저 바로 옆방 102호에 머물던 핀란드 커플 중 여성 한 명이 새벽 4시쯤 복도에서 화가 난 미국인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는 화가 난 채로 Let's go! Let's go! 이러면서 소리를 쳤다는 거죠. 다만 이 소리가 정확히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성장 여관은 정말 많이 낡은 곳이어가지고 심지어 다른 층의 소리까지 여기저기 다 타고 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게다가 여관 주인 또한 좀 이 진술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103호가 있는 1층 복도 쪽에서 웬 백인 남성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죠. 심지어 바지에는 핏자국으로 보이는 것들도 좀 묻어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은 빈센트라는 남성, 이 미군 남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CID, 미육군 범죄수사대에 공조를 요청했죠. 친구 켄지는 자신이 목격한 이 남성에 대해서 수사관에게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했고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빈센트라는 남성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그는 얼마 안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사건 추정 시각 이 금성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마이클이라는 남학생. 그 역시 계명대학교를 다니는 외국인 학생인데 특이하게도 이번 서울 여행을 함께한 일행은 아니었어요. 응? 근데 그럼에도 마이클이 용의자로 의심된 건 이 숨진 제이미의 지갑 안에서 마이클의 이름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었냐라는 추측이 등장했죠. 심지어 여관 주인의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 마이클의 사진을 보고 새벽에 목격한 남자가 이 남자가 맞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좀 그런데
어쨌든 마이클은 사건 당일 대구에 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면서 수사망에서 제외가 되었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이렇다 할 수학은 없었습니다. 사건 후 얼마 안 돼서 켄지와 다른 친구들 모두 뿔뿔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니까 이게 수사가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었죠. 타국에서 허망하게 딸을 잃은 제이미의 부모님. 유가족은 재조사를 해달라면 미국 정부에게 계속해서 탄원서를 보냈고 그 결과 FBI가 직접 사건에 개입을 하면서 한미 합동수사가 재개됩니다. 그렇게 수사팀이 다시 꾸려져서 처음부터 모든 이들의 증언과 알리바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결과 얼마 후 FBI가 지목한 인물은 다름 아닌 켄지 스나이더. 보니까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녀의 진술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 그녀는 분명 제이미가 속옷 차림으로 욕실 안에 들어갔다고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제이미의 바지와 속옷은 동시에 벗겨져서 둘둘 말린 채 욕실 안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모순점이 있죠. 첫 번째는 제이미는 옷을 욕실 안에서 벗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가 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었다는 것. 즉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이 켄지의 주장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또 켄지는 분명 물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었는데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103호의 욕실은 물기가 없는 쫙 마른 상태였어요. 수사팀은 대략 6시간 만에 이게 물기가 완전히 마를 수 있을까 실험을 했고 결과는 불가능으로 판명됩니다. 때문에 FBI는 켄지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던 거예요. 또 그녀의 체구가 제이미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켄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학업을 이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FBI가 켄지를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막 추궁을 해요. 그리고 모순점을 중점으로 켄지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근데 여기서 FBI가 추정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켄지와 제이미가 동성 연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 당일날 이 술집에서 제이미가 다른 남자들이랑 막 어울렸다고 했었죠. 그걸 보고 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제이미를 폭행하고 발로 밟아 살해했다는 게 FBI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랬다고요? 라고 이렇게 황당하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말도 안 된다면서 강력하게 부인했죠. 근데 얼마 후에 그녀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어요.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켄지가 자백을 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3주 후 켄지는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와 범인 모두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곳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켄지가 금성장 103호에 들어가는 순간 돌연 현장 검증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여태까지 자백은 허위였고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번복하는 겁니다. 한국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왜냐면은 FBI 수사만 믿고 데려왔는데 너무나 당황스럽죠. 게다가 지금 증거라고는 켄지의 자백뿐이고요. 사건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래도 일단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결과는요? 무죄였어요. 보니까 켄지가 자백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범인으로 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이 열렸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결국 켄지는 2003년 12월 자유의 몸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녀가 거짓 자백을 한 거라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켄지에 따르면 처음부터 FBI가 미리 스토리를 쫙 셋업해놓고 그녀를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범인인 게 확실한 물증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실제로는 없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수사에 잘 협조를 하면은 형량을 줄여들 수도 있다는 말도 흘려요. 켄지는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 FBI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오히려 뒤늦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니까 진술을 번복한 건 아닐까요? 물론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태원 여관에서 발생한 이 살인사건은 그렇게 다시 미스테리가 되어버립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자 비난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동 수사 당시 현장 보존에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현장에는 범인의 족적이 막 이곳저곳에 막 찍혀 있었거든요. 범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아 살해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족적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족적 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이후 현장에 들어온 경찰들의 족적과 막 뒤섞여가지고 아예 증거 효력을 잃고 맙니다. 또 사건에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은 분명 그날 여관 주인은 피 묻은 바지를 입은 백인 남성을 봤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그게 진짜라면 유력한 용의자는 남성일 겁니다. 근데 여관 주인이 이후에 마이클이 그 얼굴이라면서 잘못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술이 아예 신뢰를 잃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다른 진술 역시 흐지부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이 끝까지 의심했던 켄지 스나이더.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진술에는 상당한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뒤로 한 채 그저 나는 안 죽였다 라는 말 한마디로 결백이 입증된 걸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켄지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돌연 네덜란드로 향해 2달여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목적은 안네루를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사건 당일 103호에 제이미와 함께 있었던 그녀. 이에 일각에서는 혹시나 켄지와 안네루가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오늘 사건 정말 많이 답답한데요. 여러 미스테리를 남겼지만 그중 아무것도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제이미 린 펜치 살인사건. 이제는 대중의 기억에서도 사라져버린 사건인데요. 이 제이미의 죽음의 억울함을 우리나마 조금이라도 기억하길 바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